정말로 한국인이 멸종, 소멸할 수도 있는 걸까요?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아이를 안 낳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전영수입니다. 우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일본이 곧 소멸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던진 것 같아요. 일본은 1.34명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회를 두고 소멸한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평가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왜냐? 한국은 0.81명이라는 어마무시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회거든요. 0.81명. 사실 어떤 나라도 겪지 않은 전대미문의 숫자입니다. 2750년이 되면 세계 전체 인구 중에서 한국인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신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보다 한국의 인구 구조의 변화가 더 심각한 위기 변수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한국 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세로 전환을 했고요. 연간 20만 명대 중반까지 떨어진 현재의 출생아 수를 반영해서 계산을 하면요. 100년 후에는 사실상 1510만 명까지 한국 인구가 줄어든답니다. 결국 2047년이면 229개의 한국의 기초지자체 전체가 인구 소멸 위험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서울 인구도 100년 후에는 현재 약 951만 명에 달하는 규모에서 262만 명으로 약 4분의 1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이 수치도 0.98명의 낙관적인 출산율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죠. 그럼 정말로 한국인이 멸종, 소멸할 수도 있는 걸까요? 제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산수로는 가능한 영역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최소한의 출산은 늘 나오기 때문에 한국인의 소멸은 사실 상상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 자체가 무의미한 게 그 정도 위기 상황이 되면 한국 사회의 근간, 이 뿌리 유지는 이미 무너졌을 것이기 때문이죠. 인구대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줄이는 수와 늘리는 수인데요. 줄이는 거는 많은 나라에서 성공했습니다. 한국이 대표적인 나라고요. 가깝게는 중국 같은 나라도 일자리 정책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죠. 줄이는 것은 사실 쉬워요. 근데 늘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를 증가로 전환시킨 사례는 유례가 잘 없습니다. 일부 국가가 존재하는데 그래봤자 한 0.12 정도의 상황 반전인 정도의 수준이고요. 대부분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아이를 안 낳게 되는 걸까요? 출산율이 낮아진 이유는 청년 세대를 둘러싼 환경 전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선하는 이유를 꼽으라면 아마도 저성장의 추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장이 더뎌지니 당연히 고용이 불안해지고요. 이 와중에 집값은 뛰니까 살 집도 마련하기 힘들어지고요. 자녀까지 낳는다면 엄청난 양육비와 교육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 사실을 청년들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 현상이고요. 전통적으로 자녀 출산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들이란 게 있습니다. 농업사회에서는요, 자녀의 숫자는 곧 노동력이었습니다. 즉 노동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선택지였죠. 그 다음으로는 자녀들이 커서 노인이 된 부모를 훗날 부양하게 되겠죠. 일종의 보험 효용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고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본연의 행복, 즐거움 같은 유의적인 효용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사실 이 3대 효용이 다 깨져버린 것 같습니다. 특히 노동과 보험 효용은 자녀를 일종의 투자 대상으로 보는 전통적인 인식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붕괴되니까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즉 미래의 자녀에게 투자할 여력 자체가 지금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집값 그리고 출산율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반비례한다는 게 아마 그 증거일 겁니다. 그간 인구 대응을 위해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많은 돈을 썼습니다. 통계 집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최근 20년간 200조를 썼다라는 분석도 있죠. 그런데 돈으로 출산율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환상에 가깝습니다. 물론 반짝하는 효과는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지속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돈과 출산을 교환할 정도로 청년 세대에게 큰 메리트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초저출산, 초고령화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는 진짜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사실 쉽고 간단한 정책을 써온 이런 지금까지의 관행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구 증가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더 태어나기보다는 덜 줄어들기로 정책의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무엇보다 먹이가 없어 서울로 왔는데 여기서는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 낳는다라는 슬픈 비유처럼 먹이와 둥지, 즉
고용과 주택 등 현실적인 정책들로 방향을 대폭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저성장, 저출산을 겪었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현재 1.5명에서 1.6명 수준으로 출산율이 안착된 분위기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위험이 적어지도록 제도와 환경을 재구성했기 때문이죠. 재미난 게 이 여성의 경제 활동률이나 여성이 이제 웃는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높습니다. 또 양육 환경 같은 현실적인 어떤 한계의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 전체의 자원을 투입했고, 그게 결국 후속 세대가 느끼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역 사회가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반 조건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로컬리즘을 국가 의제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회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도 최근까지는 한국처럼 정책의 헛발질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돈은 썼는데요, 효과는 없는 그런 딜레마를 무려 30년 이상 겪었죠. 그런데 최근 7, 8년 동안에 균형 발전이라는 도농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유효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던 출산율이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34명까지 묶는데 결국 성공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있는 한국도 굉장히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 문제는 복잡한 변수가 얽혀 있는 고도의 방정식입니다. 18개 중앙부처의 사무가 모두 인구 문제로 연결될 정도입니다. 다만 저출산 고령화의 자연 감소를 당장 막아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선과 달라진 접근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교수 전영수였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1661-2129에 전화해 각종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센터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상담부터 각종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독거노인의 생활 동선에 센서를 설치하고 활동량을 감지해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소방서에 자료를 전송합니다. 119 안전신고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병력,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등록하세요. 응급 상황에서 맞춤형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울감을 느낀다면 친구나 가족들과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거나 전화를 통해 소통하세요. 주변 사람과 연락이 어려울 경우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독거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전수칙을 실천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